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최근에 다시 그 코로나 숫자가 감염자 숫자가 다시 늘어남으로써 우선 집에 많이 밖에 나가지 않고 외부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 많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런데요. 오늘도 주말 맞아 여러분들 찾아뵙고 최근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월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동산 비수기라고 할 수 있어요. 휴가철과 맞물려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 그 전과 좀 틀리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다시 3월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3월 정도를 한번 회귀해서 생각해 보면 끝이 모르게끔 어디가 꼭지인지 모르게끔 계속 부동산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시기가 여러 가지 외부 여건상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만 홀로 갈 수 없다고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 꺾이는 시기는 코로나가 확진자가 확 늘어났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서울 지역의 동남권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일부 서울 지역에 파급 효과를 미치면서 풍선 효과와 더불어 서울 지역의 영향권에 있는 대표적으로 과천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지속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부동산 개정이 많이 됨에 따라 숨지기가 이루어진 가운데 8월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제가 비수기라고 했잖아요. 한국감정원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야기를 드려보면 8월달 셋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매매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눈치보기 양상과 더불어 굉장히 진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반면 전세 가격은 부동산 3법의 영향에 따라 오히려 전세값은 치솟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7월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6월 달에 역대 최대로 솟았었는데 6월 달보다도 7월 달이 주택 매매 거래량이 더욱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향하는 7월 달 거래량이라고 그러면 710 대책과 84 대책이 발표된 영향이 일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었다고 보면 일부 말씀드리는 패닉 바이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거래량이 역대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달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는 13만 8,157건보다도 더 많은 14만 1,419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주택매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710 대책과 역대 굉장히 센 대책들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하고 법인 사업자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도 그 발표 대책 이후 말씀드렸던 게 1가구 1주택자들보다는 다주택자들하고 법인 사업자들이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얘기 드리면서 일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매매 거래량을 보면 법인 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의 지금 법에 대해서 부동산 개정이 되면서 대응하는 방법들은 틀린 것 같아요. 거래량을 보면 다주택자들 보면 매매보다는 증여로 돌리면서 지금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상황에서 매매보다는 증여로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한국감정원의 다주택자들 보면 증여가 역대 최고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 반면 법인주택 같은 경우는 요번에 대책에 다주택자들만큼 큰 타격을 받은 법인 입장에서는 증여보다는 매물로 나오는 매도 매물이 또 역대 최대로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제가 웃기는 게 국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얘기 드리면 고가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가운데 이런 가운데 7월 외국인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또한 되게 웃기게끔 역대 최고로 또 늘어났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그 영향은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서는 지금 고가 아파트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중에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단 지렛대들이 많이 없어진 가운데 현찰 부자들만 살 수 있었지만 또한 그거에 대한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지만 그 매수 수요가 일부 고가 아파트 중에서도 늘어났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찰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가운데 일부 지렛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매수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외국인은 거꾸로 국내 영향을 안 받고 자국에서 최대한 돈을 융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사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요. 이러다 보니 역차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웃기는 게 기사를 잠깐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 아파트만 주택 수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국내 사람들이 적용받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나 보유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국내인보다도 더 역차별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으면서 이러한 그 상황이 생기자 그 외국인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의 세금들을 늘리겠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됐으면서 국내보다도 더욱더 엄격하게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개정안을 보면 아직까지도 국내의 다주택자들에 비해서도 솜방망이 정도밖에 안 되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이야기 잠깐 드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서없이를 얘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또 계속 저도 부동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이 8월달 같은 경우는 비수기라고 얘기 드렸지만 전체적인 양상은 8월 비수기 안에서도 눈치 보기 양상이 뚜렷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6.17 대책에서 조정지역 대상으로 많이 들어온 가운데 조정지역 대상 지역 내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8월달 비수기 영향하에 한국감정원 아파트 주간 매매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봐도 이런 현상은 일부 일어나고 있어요. 잠깐씩만 얘기 드려보면 서울 지역의 동남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들이 다시 보합권을 만들면서 지금 3월과 같이 지금 딱 보합권 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딱 분기점에 처해 있는 상황이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0.02% 상승으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 탐색을 하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치열한 눈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요. 세종지역은 지금 이상하게 뒤늦게 붙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다고 지금 매매가나 전세가나 둘 다 폭등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영향을 하는 정치권의 멘트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수도로 옮길 수 있다는 이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도 세종지역의 아파트 매매 전세가는 연일 폭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하에 3월과 좀 틀리다고 볼 수 있으면 3월 달에는 동남권이 먼저 꺾이면서 서울 지역도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과천이나 분당 같은 경우가 따라가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양상보다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3월과 틀리다는 게 3월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부 완전히 지금은 다 묶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 지역이 크지 않은 가운데 3월달, 4월달, 5월달은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크게 묶인 가운데 어느 지역이 빠져나갈 풍선 효과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차별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과천이나 분당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보다는 소폭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들어온 지역들이 지금 부침 현상과 함께 지금 마이너스를 주간 아파트 변동률이지만
마이너스를 보이는 지역도 있다고 얘기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안산 지역이나 안성, 시흥, 평택, 양주 같은 경우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폭 들어온 지역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그런 얘기 드린 것처럼 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도 제가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요.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서울 지역의 동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0%로 제가 딱 갖다 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향성을 탐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초도 0%, 강남 0.01%, 소폭 상승, 송파 0%, 강동까지 0.01%로 지금 눈치 보기 양상이 지금 뚜렷한 상태에서 지금 비수기와 함께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월간 좀 틀린 게 과천이나 분당은 동남권의 영향하에 같이 따라갔었는데 지금 현재의 8월 셋째 주 기준으로 보면 과천이나 분당은 0.10%, 분당 같은 경우 0.11%로 3월과는 틀리게끔 수도권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소폭이지만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거꾸로 마이너스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생긴다고 하면서 차별 현상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그동안 상승률이 높았던 수원 지역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대폭 꺾었어요. 0.07% 상승. 용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수원보다는 상승률은 높아요. 0.23%지만 대표적으로 수원은 많이 꺾였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의왕 같은 경우도 0.04% 상승. 대표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가 규제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조정 대상과 더불어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온 지역인데요. 안산은 0.03%로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역은 안산입니다. 또한 군포 같은 경우도 0.01% 소폭 상승. 안성은 0% 보합. 부천도 0.03% 상승.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새로 신규로 많이 들어온 지역들은 상승률이 혼조세라고 할 수 있어요. 시흥 0.03% 마이너스 하락. 오산도 0.13% 상승률이 대폭 꺾었어요. 평택 같은 경우도 0.02% 상승. 제가 굳이 양주까지 얘기 드리면 양주도 0.03% 상승으로 8월 비수기와 더불어 눈치보기 영상이 뚜렷했다고 그러면 9월달 들어서는 이제는 상승이든 보합이든 아니면 옆으로 기든 방향성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8월 비수기는 끝나가는 가운데 정확한 방향성이 나오는 9월달과 더불어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게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맞냐 악재가 맞냐 그런 영향하에 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9월 더불어서는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더욱 겹쳐지면서 거기에서 또한 제가 모두의 말씀들이 코로나 감염자 수도 늘어나면서 다시 3월달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형상이 다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잘하면은 보합이라는 거고 그 안에서 차별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보합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을 유지하겠지만 전체적인 양상하에서는 오르기보다는 호재 요인보다는 악재 요인이 더욱 많은 9월달 양상이라는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부동산이든 증권이든 앞으로의 방향성은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에 따라 적응하고 반응하는 것은 그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 그러면 그 예측과 더불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측하면 되는데 더욱 그 방향성을 탐지하는 9월달 방향성과 함께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여러분들도 또한 저 또한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중요한 9월달이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잠시나마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편안한 시간 가질 수 있게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